자율신경도 항상 생명 유지를 위한 주요 기관들이 기능을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손, 발의 저린 증상 말고도 근육이 뻐근하거나 뭉치는 느낌의 통증, 쥐나는 느낌 등의 언뜻 보면 감각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증상도 신경의 이상으로 나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초신경 증상을 겪으면 우선은 노화보다는 질병을 의심해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기원입니다. 말초신경이란 무엇인가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가리키고 말초신경계는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을 포함합니다. 긴 생명의 역사와 생명체의 다양성의 시각에서 보면 중추신경계라는 것이 일부 동물들에서 최근에 발달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신경은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경이라 부르는 기관의 대부분은 말초신경이고 그중 특수한 기능을 하는 뇌와 척수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감각신경은 외부와 내부의 상태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합니다. 운동신경은 뇌에서 만들어진 의도를 몸통과 사지로 전달하여 동작을 만듭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나 폐, 장과 같은 생명 유지 장치들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초신경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신경 정보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은 우리 몸의 고유수용 감각, 즉 우리 팔다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근육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율신경도 항상 생명 유지를 위한 주요 기관들이 기능을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은 우리의 뇌에서 피질까지 연결되어 있고 의식을 담당하는 구조에까지 연결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의식을 담당하는 비교적 최근의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심장이나 폐,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손, 발이 저리거나 시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붕 떠 있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극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이 뚜렷하게 약해져서 손목이 안 올라간다거나 발목이 처진다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은 더욱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움직일 때 어지럽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간혹 어지러운 증상 정도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통증이 신경의 이상 현상인가요? 물론 감각신경의 이상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주관적 감각은 객관적 언어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시린 느낌, 저린 느낌, 남의 살 같다 등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신경의 이상은 아닙니다. 통증은 본래 기능이 있는 중요한 내부 감각이기도 합니다. 관절의 여러 다양한 조직에서도 특별히 통증에 민감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중을 견뎌야 하는 연골은 오히려 통증 감각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대나 연골판 등은 통증에 매우 민감한 조직이고 미세한 손상이나 잘못된 운동을 막는 데 필요합니다. 이런 통증이 무뎌지면 관절은 굉장히 빠르게 손상되게 됩니다. 순수 감각신경보다 근육에서 나오는 운동 구심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고 강한 신호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유수용 감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손, 발의 저린 증상 말고도 근육이 뻐근하거나 뭉치는 느낌의 통증, 쥐나는 느낌 등의 언뜻 보면 감각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증상도 신경의 이상으로 나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왜 생기나요? 신경만을 상하게 하는 질환보다는 다른 질환의 동반 증상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뇨 등 내분비 질환에 의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 가장 흔할 것입니다. 당 수치가 잘 조절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초신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발이 저리는 감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자율신경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초신경만 상하는 질환으로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길렌바레 증후군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염증성 신경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나 쇼그렌 병에서도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파괴하는 자가항체가 몸에 생기는 문제라 침범되는 신경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수근관 증후군처럼 퇴행성 구조 변화에 의해 신경이 눌리고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에서 디스크가 밀려 나온다든지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영양이나 독소에 의한 신경병증도 의외로 흔합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나 항암제 등에 의해 신경이 상하기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알코올 자체의 신경 독성도 있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관련하여 코바라민 등의 필수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또는 유전적 소인에 의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신경퇴행성 질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퇴행성 질환들은 대체로 말초신경만 침범하는 경우보다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하지만 루게릭병과 같은 스펙트럼의 질환에서 말초 운동신경만 약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 어깨 힘이 서서히 빠지거나 양측 종아리 힘이 빠지는 경우에서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반 이상 필요 없는 척추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신경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연구팀에서 오랫동안 신경전도 표준 데이터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신경검사의 참조 표준치를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아직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 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이나 심장, 신장 등 다른 장기 기능들에 비해서 말초신경의 기능은 나이에 따라 노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초신경 증상을 겪으면 우선은 노화보다는 질병을 의심해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의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말초신경의 기능을 평가하고 이상을 진단하는 데에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를 통해서 기능합니다. 전기 신호만 제대로 만들어지고 전달되면 생물의 입장에서 신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를 통해 신경의 전기 신호를 평가하면 신경의 기능을 필요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신호를 유발하고 기록하는 방법인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사람에게 불쾌한 감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를 대체할 다른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의 이상이 확인이 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피검사, MRI, 뇌척수액 검사, 조직검사 등을 경우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말초신경 질환의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뇨 때문이면 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곽박신경병증 등 구조적 문제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말초신경 질환의 치료는 항상 재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질환의 치료가 이미 손상된 신경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신경을 되살리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상된 신경에 의해 저하된 기능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말초신경병증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조카수가 후유증으로 남으면 보조기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보행 기능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운동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관절의 2차적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고 근육의 위축을 막기 위한 전기자극 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시술을 시행하거나 약물치료, 열전기치료 등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한 제한을 덜기 위해 운동이나 약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부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의 가장 큰 역할은 이러한 기능의 제한을 받아들이고 이를 보상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피지컬 AI라는 말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AI가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피지컬 AI가 발전하여 우리의 운동, 감각, 신경을 더 잘 이해하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말초신경병증의 이해와 치료에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